나 집에 가야 해. 영감이 기다려. 아내는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저는 이미 눈이 떠집니다. 49년 동안 저보다 먼저 일어나 밤냄새를 풍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제 몫이 됐습니다. 서툴고 느리고 자꾸 무언가를 태웁니다. 그래도 합니다. 매일. 그 사람이 아직 여기 있으니까. 부엌 불을 켭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쌀이 자꾸 바깥으로 튑니다. 멸치 육수용 주머니는 어디에 두는지 아직도 2번씩 서랍을 열어야 찾습니다. 죽을 끓이는 동안 약을 챙깁니다. 아침 혈압약 2알, 치매약 1알, 관절약 1알. 손으로 직접 쓴 시간표가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벌써 4번째 종입니다. 자꾸 기름 냄새를 맡으면 글씨가 번진다고 해서 코팅까지 해놨습니다. 아내가 그 종이를 보고 뭐라고 했었는지 요즘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죽이 끓기 시작할 무렵 안방에서 소리가 납니다. 누구야? 누구 왔어? 저는 냄비 불을 줄이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내는 이불을 걷어차고 반쯤 일어나 앉아 있습니다. 눈이 크게 열려 있지만 초점이 없습니다. 저를 봅니다. 그런데 저를 보지 않습니다. 아저씨는 누구세요?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금은 이 말에 익숙해져야 한다는 걸 압니다. 익숙해지면 덜 아플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직도 아픕니다. 다만 참는 법을 익혔을 뿐입니다. 저는 웃습니다. 아침 챙겨드리러 왔습니다. 죽 끓여놨어. 죽이요? 네, 드시겠어요? 아내가 저를 한참 바라봅니다. 그 눈이 저를 가늠하는 것 같습니다. 믿어도 되는 사람인지, 낯선 사람인지, 저는 그 눈빛을 받으면서도 서서 기다립니다. 50년 가까이 같이 산 사람한테 심사를 받는 기분이 어떤 건지. 이건 말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들어와요. 아내가 이불을 여밉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내 집 안방에 들어가면서 허락을 받습니다. 이상한 일이지만 저는 그 허락이 고맙습니다. 죽 가져올게요. 잠깐만 있어요. 부엌으로 다시 나옵니다. 죽이 조금 되직하게 끓었습니다. 물을 조금 더 넣습니다. 그릇에 담고 물수건도 챙깁니다. 수저는 아내가 좋아하는 꽃무늬 수저입니다. 이건 기억합니다. 안방 쪽에서 또 소리가 납니다. 영감은 어디 갔어? 영감 어딨어? 저는 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아내가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두리번거리고 있습니다. 영감은 금방 옵니다. 먼저 드세요. 아, 그래요? 네. 아내가 수저를 받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아내가 죽을 뜨는 걸 봅니다. 수저질이 예전보다 느립니다. 손도 조금 떱니다. 그래도 스스로 먹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좋은 아침입니다. 짜지 않네. 잘 끓였어. 저는 그 말이 좋아서 괜히 고개를 돌립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게 들키기 싫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약도 드셔야 해요. 아내는 죽을 반 그릇쯤 먹었습니다. 그러다 수저를 내려놓고 저를 다시 봅니다. 저를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박정우입니다. 박정우 씨. 아내가 제 이름을 2번 불렀습니다. 제 이름이
처음 들어보는 남의 이름처럼 들렸습니다. 거기까지만 생각하겠습니다. 약을 드립니다. 아내는 물과 함께 받아 먹습니다. 이런 날은 약 먹이기가 쉬운 날입니다. 어떤 날은 이 약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라고 뱉어버립니다. 그런 날은 억지로 드리지 않습니다. 억지로 드리면 더 무서워하기 때문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물수건으로 입 주변을 닦아드립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어줍니다. 이것도 매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선이 거쳐요. 예. 일 많이 하는 손이네. 저는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일 많이 하는 손. 평생 바깥에서 일한 손입니다. 이 손이 집안에서 이렇게 쓰일 줄은 그 시절엔 몰랐습니다. 아내를 다시 눕힙니다.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아내가 눈을 감습니다. 조용해집니다. 저는 문을 살짝 열어둔 채로 부엌으로 나옵니다. 그릇을 씻습니다. 물소리 사이로 폰이 울립니다. 아버지, 나야. 어제 전화 못했지. 엄마 어때? 잘 있어? 오늘 죽도 잘 드셨어. 그래? 약은요? 드셨어? 아버지는 잘 주무셨어요? 목소리가 좀 잠겼는데? 나야 원래 이래. 괜찮아. 아버지, 응? 저번에 말씀드린 거 주간보호센터 말이에요. 한 번만 알아봐 주시면 안 돼요? 거기 보내는 게 아니라 낮에만 가는 건데. 괜찮다고 했잖아. 아버지가 괜찮은 게 아니라 아버지 몸이 버텨주냐는 거예요. 우리 둘이 잘 지낸다고. 걱정 말고. 아버지, 나 지금 설거지 중이야. 나중에 전화해. 전화를 끊습니다. 물을 잠급니다. 부엌이 조용합니다. 집 전체가 조용합니다. 냉장고 모터 소리만 들립니다. 딸 애가 틀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아내를 남에게 넘기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살면서 유일하게 내 것이었던 사람인데 이제 와서 내가 못하겠다고 다른 사람한테 보내면 저는 그 사람한테 뭐가 되는 겁니까? 행주를 접습니다. 접는 법을 아직도 자꾸 헷갈립니다. 아내는 늘 2번 접고 또 반으로 접었는데 저는 대충 접어서 싱크대에 걸쳐놨더니 보호사 선생이 한번 조용히 다시 접어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그 뒤로는 행주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접습니다. 이런 것들을 78에 배우고 있습니다. 거실로 나옵니다. 소파에 앉지 않고 베란다 쪽 창가에 섭니다. 아파트 아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학교 가는 애들, 출근하는 사람들, 개 끌고 나온 할머니. 세상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세상을 봅니다. 바깥에 나간 게 언제인지. 지난주에 약국은 다녀왔습니다. 그게 마지막입니다. 안방에서 소리가 납니다. 달려갑니다. 추워, 추워. 아내가 이불을 걷어채고 앉아 있습니다. 창문은 닫혀 있는데 아내는 추워합니다. 이런 날이 있습니다. 이불 덮읍시다. 여기요. 이점을. 우리 집이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여기 집이에요. 아니야, 여기 아니야. 나 엄마한테 가야 해. 아내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합니다. 저는 팔을 잡습니다. 가볍게. 조금만 있으면 엄마가 와요.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진짜요? 네, 제가 연락해마세요. 아내가 잠깐 멈춥니다. 그러더니 다시 눕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 저는 이불을 덮어드립니다. 아내의 어머니는 진작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아내한테 말하지 않습니다. 전에 한 번 말했다가 아내가 너무 슬퍼해서. 매번 처음 듣는 것처럼 슬퍼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잠든 걸 기다렸다가 거실로 나옵니다. CD 플레이어가 선반에 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가요 CD가 꽂혀 있습니다. 볼륨을 낮게 켭니다. 노래가 흐릅니다. 오래된 노래입니다. 예전에 아내가 이 노래를 부르면서 빨래를 널던 기억이 납니다.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음치라서 같이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 시절에 같이 한번 불러볼 걸.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런 것들이 아깝습니다. 안방 문이 열립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잠들었다 했더니 노래 소리를 듣고 일어났나 봅니다. 이 노래다. 아내가 거실 한가운데 섭니다. 눈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노래를 들을 때만 이렇습니다. 몸 어딘가에 음악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나 이 노래 알아요. 알죠. 좋아하는 노래잖아. 어머, 당신도 아요?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잠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알죠. 자주 들었습니다. 같이 들었어요? 네, 같이 들었어요. 아내가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가사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틀립니다. 그래도 멜로디는 맞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 노래를 듣는 것만으로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손을 내밉니다. 춤춰요. 예? 이 노래는 춤이잖아요. 저는 춤을 잘 못합니다. 평생 한 번도 잘 춘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아내의 손은 가볍습니다. 예전보다 더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뼈가 느끼했습니다. 결혼 반지가 손가락에서 조금 헐겁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거실에서 아주 느리게 움직입니다. 춤이라기보다는 그냥 서서 흔드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도 아내는 웃고 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과 춤을 추면서 저는 그 웃음을 봅니다. 이 사람이 나를 알아보든 모르든 지금 이 순간 웃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됩니다. 오늘은 그것만으로 됩니다. 노래가 끝납니다. 아내가 손을 놓습니다. 그리고 저를 봅니다. 잠깐 뭔가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 남편 같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이랑 손이 꼭 같아요. 아내가 제 손을 내려다봅니다. 그러더니 자기 안방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봅니다. 꽃무늬 블라우스 등이 천천히 멀어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장롱을 열었습니다. 안에 옷이 걸려 있습니다. 계절이 지난 옷들도 그대로입니다. 아내가 직접 정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냥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이 옷들을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반 위에 앨범이 있습니다. 꺼냅니다. 먼지가 묻어났습니다. 첫 페이지에 결혼 사진입니다. 아내가 아주 젊습니다. 머리를 크게 올리고 흰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20살은 어립니다. 키가 퍼 보입니다. 등도 곧습니다. 지금은 둘 다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사진 안에서는 둘 다 젊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어린 딸이 나옵니다. 욕조에 앉아서 웃고 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수건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에 없습니다. 그 시절의 저는
집에 잘 없었습니다. 앨범을 계속 넘깁니다. 소풍 사진, 명절 사진, 여행 사진. 아내가 항상 웃고 있습니다. 저는 반 이상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사진 찍힐 때 왜 그렇게 굳었는지 지금 보면 후회됩니다. 그냥 한 번이라도 크게 웃는 얼굴이 남았으면. 안방 문 쪽에 인기척이 납니다. 아내가 나왔습니다. 앨범을 보고 있는 저를 봅니다. 뭐 보는 거요? 사진이요? 같이 볼래요? 아내가 다가와 앉습니다. 앨범을 함께 봅니다. 아내가 결혼 사진 앞에서 멈춥니다. 이거. 예. 이게 나요? 맞아요. 어머, 젊다. 이게 나야. 얼마나 됐어? 50년쯤 되세요. 50년이요? 아내가 사진을 손으로 짚습니다. 사진 속에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알아보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예쁘다. 아내가 자기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예쁘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뻤죠? 옆에 이 사람은 누구라? 아내가 사진 속 저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잠깐 멈췄습니다. 남편이에요. 남편? 네. 잘생겼네. 저는 이번엔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49년 동안 단 한 번도 잘생겼다고 한 적이 없는 사람이 저를 처음 보는 사람이 돼서야 그 말을 해줬습니다. 앨범을 한 장 더 넘깁니다. 아내가 어린 딸을 업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 애는 누구야? 딸이에요. 내 딸? 맞아요. 어디 있어? 일하러 갔어요. 곧 와요. 그래? 얼굴이 작았냐? 사진을 한참 보다가 아내가 앨범을 덮습니다. 그러더니 일어납니다. 나 손 씻어야겠어. 어디 화장실이에요? 저 따라와요.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아내는 수도꼭지를 스스로 틀고 손을 씻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직 혼자 합니다.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매일 합니다.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아직 있는 동안. 저녁이 됐습니다. 찌개를 끓이려고 불을 켰습니다. 마트에서 사온 찌개 재료를 봉지에서 꺼냅니다. 두부를 자릅니다.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아내한테 이걸 보이면 칼질이 왜 이래요 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칼질이 어떻든 상관없게 됐습니다. 찌개가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냄비에서 연기가 납니다. 아, 불을 너무 세게 켰습니다. 불을 줄입니다. 이미 바닥이 조금 탔습니다. 긁어냅니다. 먹을 수는 있습니다.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엽니다. 그 순간입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납니다. 현관 쪽에서 저는 달려갑니다.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슬리퍼를 신고 있었습니다. 밖에 나가려는 것입니다. 어디 나라고요? 나 집에 가야 해. 영감이 기다려. 여기 집이에요.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비켜. 아내가 문을 잡아당깁니다. 저는 아내 팔을 잡습니다. 아내가 발을 헛디딥니다. 순간 아내가 현관 바닥으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제가 간신히 붙잡았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았습니다. 저도 같이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욱신합니다. 그런 것보다 나 넘어졌어? 아니야, 안 넘어졌어요. 괜찮아요. 무섭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아내가 저한테 기댑니다.
처음으로 아내가 먼저 제 쪽으로 기댔습니다.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아내가 조금 진정됐습니다. 일어날게요. 천천히. 아내를 일으킵니다. 안방으로 데려갑니다. 아내를 눕힙니다. 이불을 덮습니다. 아내의 눈이 감깁니다. 저는 문을 잡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는 걸 그제야 느꼈습니다. 부엌에 불 켜놓은 것도 생각났습니다. 찌개가 탔을 것입니다. 다 상관없었습니다. 방금 아내가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 혼자 여기 있다가 아내가 쓰러지면 저는 그 생각을 끝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딸이 왔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왜 전화를 안 하셨어요?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닌 게 아니잖아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나가려고 해서 현관에서 무슨 일 있었다고. 그일은 아니었어. 아버지. 저도 무서워요. 딸이 그 말을 하면서 목이 메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제대로 본 게 언제인지, 그 애가 언제 저렇게 나이가 든 건지.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아버지한테도 무슨 일이 생기면요? 두 분이 같이 쓰러지면 저는 어떡하냐고요? 도움받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지는 게 아니라고. 그 말이 어딘가에 걸렸습니다. 걸려서 나오질 않았습니다. 누폴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는 줄 몰랐습니다. 혼자 있다가 아내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쩌나 싶어. 딸이 아무 말 안 했습니다. 그냥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그게 제일 무서워요. 거실에 오래 조용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게 무서워서 각자 혼자 버티고 있었다는 게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주간보호센터 한 번만 가보면 안 될까요? 아침에 모시고 갔다가 저녁에 제가 데려와도 되고 거기 선생님들이 프로그램도 하고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요. 엄마한테도 좋을 수 있어요. 아버지도 그 시간에 잠깐이라도 쉬시고 몸 좀 돌보시고. 생각해 볼 때. 딸이 잠깐 저를 봤습니다. 그 눈이 어린 시절 그의 눈 같았습니다. 제가 출장에서 돌아오면 달려나오던 그 눈. 그 애도 이미 나이가 들어 있는데 저는 아직도 그 애를 아이로 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그날 오후 내내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 약도 챙기고 저녁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딸은 칼질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디서 배웠냐고 물으니 아이들 먹이다 보니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애가 또 언제 그렇게 컸는지 싶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딸을 알아봤습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날은 알아봤습니다. 영세야, 네, 엄마. 나 왜 이렇게 오래 안 왔어? 바빴어요. 미안해, 엄마. 살 빠졌다. 밥은 먹고 다니냐? 먹어요. 엄마가 더 많이 먹어야 해. 딸이 아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고마웠습니다. 딸한테 고마웠고. 오늘 아내가 딸을 알아봐줘서 고마웠습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저를 하루 더 버티게 합니다. 딸이 돌아가기 전에 종이를 하나 놓고 갔습니다. 주간보호센터 전화번호와 위치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냉장고 옆에 붙여놨습니다. 약 시간표 엿대. 사흘 뒤 아침이 비교적 맑았습니다. 아내의 상태도
그날따라 차분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바람 쐬러 나갈까? 나가요? 네, 잠깐만요. 아내의 외투를 꺼냅니다. 연보라색 가디건입니다. 작년에 딸이 사준 겁니다. 아내한테 입혀드립니다. 아내가 가만히 있어줍니다. 이거 내 옷이야? 맞아요. 색이 예쁘네. 잘 어울려요.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겨드립니다. 운동화 끈을 묶어드립니다. 허리를 굽혀서 묶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아직은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아내가 엘리베이터 안을 두리번거립니다. 높은데 올라가요? 아니요, 내려가는 거니요. 아, 아파트 앞으로 나왔습니다. 바람이 조금 찹니다. 아내 어깨를 잡아줍니다. 우리는 천천히 걷습니다. 아주 천천히. 아내가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저도 천천히 맞춥니다. 나무가 많네. 여기 공원이에요. 공원이에요? 예전에 자주 왔던데요. 아내가 주변을 봅니다. 낯선 눈으로 봅니다.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릅니다. 벤치에 앉습니다. 아내가 벤치 등받이에 기댑니다. 따뜻하다. 햇볕이 좋은 날이에요. 그러네. 한동안 조용합니다. 아이들 소리가 들린다. 어디선가 개가 짖습니다. 아내가 그 소리를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자주 왔어요? 네, 자주 왔어요. 우리 둘이요? 둘이서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더니 저를 봅니다. 조용히 오래. 당신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감이요. 목이 잠겼습니다. 예.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제 얼굴을 보고, 손을 보고, 다시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 안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잠겨있던 무언가가 짧게 열리는 것 같은. 영감, 고생 많지?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 때문에 힘들지?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고 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울기 싫었습니다. 그래도 아니야? 아니긴. 다 알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결혼 반지가 낀 손으로 핏줄이 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뭔가를 말하려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말보다 이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의 눈이 다시 흐려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공원이에요. 우리 언제 왔어? 방금 왔어요. 아, 그래?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내는 다시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다시 낯선 사람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조금 전에 알아봤으니까. 조금 전에 손을 잡아줬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들어오자마자 안방에서 쉬었습니다. 저는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냉장고에 붙은 종이를 봤습니다. 주간 보호센터 번호. 한참 봤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네, 행복한 빛 주간보호센터입니다. 아, 예, 저리에.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전화입니다. 제 아내가 치매가 있는데요. 주간 보호를 알아보려고요. 네, 잘 오셨어요.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네, 등급은 나와 계세요? 3등급입니다. 아, 그러시면 이용하실 수 있어요.
처음이시죠?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복지사 선생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메모를 했습니다. 약 시간표 옆에 빈 메모지.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도움을 받는 건 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지금에서야 그걸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또 일찍 일어납니다. 부엌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올리고 쌀을 씻습니다. 쌀이 바깥으로 덜 튑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죽이 끓는 동안 약을 챙깁니다. 아침 혈압약 2알, 치매약 1알, 관절약 1알. 이 순서는 이제 외웠습니다. 창밖이 밝아옵니다. 거실에 햇빛이 조금씩 들어옵니다. 아내는 아직 자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또 아저씨는 누구세요? 라고 물을지 모릅니다. 또 낯선 사람으로 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오늘도 처음 만나는 마음으로 대답할 겁니다. 아침 챙겨드리러 온 사람이 하고 그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죽이 다 됐습니다. 그릇에 담습니다. 꽃무늬 수저를 챙깁니다. 안방문을 조용히 엽니다. 아내가 잠들어 있습니다. 평화롭게. 저는 문 앞에서 잠깐 그 얼굴을 봅니다. 50년 가까이 같이 잔 얼굴입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가 휘었고 체형도 달라졌습니다. 그래도 이 얼굴입니다. 제가 사랑한 사람의 얼굴. 기억이 없어도 이 사람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여기 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창밖으로 햇빛이 번집니다. 오늘도 시작됩니다. 조금 더 나은 손으로, 조금 덜 외로운 마음으로 저는 안방문을 두드립니다. 식사하세요?